이게 지금 미국이 돈을 찍어내는 속도거든요. 앞으로는 막 이렇게 막 엄청나게 찍어낼 것 같은 그래프가 보여요. 그래서 전 세계가 이렇게 돈을 찍어내는 걸 보면 결국 미래는 금의 시대로 돌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금에 들어간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이걸 이제 계속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금의 변동성이 역사상 최고를 찍고 있어요. 금에 들어간 돈이 도대체 어디로 흘러 들어가길래 이렇게 가격 변동이 엄청날까요? 세계 금융사 중에 시가총액이 가장 큰 기업이죠. JP모건은 기업 고객들한테 이미 이제 금 이후에 다른 자산을 제시를 했고 기업은 이미 다른 자산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 같은 개미들한테는 이런 정보들이 잘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가 큰손 사이에서들만 정보들이 막 돌고 저는 뉴스를 보고 금이 왜 떨어졌지?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JP모건의 비공식 보고서 그걸 전부 한번 까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기관 투자자들한테 뿌려졌던 보고서가 3월 12일에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핵심 숫자부터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란 전쟁이 터지고 이제 2월 27일 이후에 세계에서 가장 큰 금 ETF인 GLD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금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그 ETF 상품입니다. 여기에서 금의 전체적인 자산의 2.7%가 전쟁 이후에 빠져나갔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같은 기간 동안 세계에서 가장 큰 비트코인 ETF가 있어요. 이게 IBIT라는 ETF인데 블랙록이 운영하는 ETF입니다. 여기에는 즉 비트코인에는 1.5%에 해당하는 자금이 새롭게 들어온 거예요. 이 말은 전쟁이 났는데 금에서 돈이 빠지고 비트코인에는 돈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JP모건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이후에 이제 비트코인 ETF의 총 유입액이 그러니까 들어온 금액이 금의 2배에 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엄청난 돈이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근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러면은 금 팔고 이제 비트코인을 사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조금 더 읽어봐야 돼요. 이렇게 단순하진 않고요. 작년 10월까지는 사실은 비트코인에서 금으로 막 또 들어가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제 비트코인에서 가지고 있었던 돈들을 금으로 막 옮겼다는 거죠. 그리고 전쟁 이후에 이게 역전이 됐다는 건데 차트로 보면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 금으로 들어가는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 차트에서는 요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막 다 뉴스 보면은 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금값이 사상 최고를 찍고 있다. 뭐 집에 있는 금의 뭐가 엄청나게 올랐다, 뛰어 올랐다. 뭐 이런 얘기들. 그때 나왔었을 때 비트코인에 있었던 돈이 이제 금으로 옮겨갔었던 시기였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상하단 말이에요. 사실 이게 더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 왜 떨어졌는가? 전쟁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전쟁이 나면은 금값이 올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이후에 이렇게 더 올라가지 않고 금값이 막 떨어지고 있어요. 엄청난 하락을 막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엄청난 하락들이 막 혹은 변동성이 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즉 비트코인이 원래는 금이 흡수해야 될 돈들이 있었는데 비트코인이 이 돈들을 가져가면서 금과 비트코인이 나눠서 돈을 흡수하게 된 결과라는 거예요. 즉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비트코인에도 돈이 들어가고 금에도 돈이 들어가고 이게 왔다 갔다 거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둘 다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안전자산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구독을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보면은 이게 ETF 시장, 즉 현물 ETF,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일반적인 ETF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얘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파생상품이라는 게 선물 옵션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그거는 지금 말고 미래에 어떻게 될 거야에 이제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헤지펀드들이나 뭐 이런 돈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이런 베팅들을 해요. 이 베팅들을 보면은 미래에 대한 생각은 오히려 비트코인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들이 더 많습니다. 즉 비트코인의 그 공매도,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떨어질 거야 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난 거고, 반대로 금이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제 헤지펀드, 미래에 어떻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금을 더 선호하고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풋콜 비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도 사실상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에 베팅하는 사람과 상승에 베팅하는 사람의 비율을 의미를 하는데, 비트코인 ETF의 이 비율이 작년 11월 이후 금보다 이제 계속 높다 라는 얘기입니다. 즉 비트코인에 대한 하방 보호,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보호하고 싶어 라는 수요가 이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사실상 금이랑 비트코인이
이 안전자산이라는 타이틀, 이 명분을 놓고 서로 밀고 당기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에서 비트코인으로, 비트코인에서 금으로 정말 많은 자산들이 왔다 갔다 거리면서 기준점을 잡고 있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제 현물 ETF,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일, 그리고 지금 현재에는 개인 투자자랑 이제 자산관리사, 들이 이제 비트코인 ETF를 사고 있고, 파생상품 시장, 즉 헤지펀드나 기관들은 비트코인의 하방 리스크, 그러니까 떨어지는 리스크를 대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비트코인에 돈이 들어오곤 있지만 앞으로 떨어질까봐 무서우니까 반대 보험들도 같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비트코인을 믿는 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비트코인은 이미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뭐 스테이블 코인이랑 ETF가 나오고 미국의 뭐 수많은 대기업들이랑 권력자들까지 심지어 트럼프까지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상 비트코인이 망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게 1, 2년 전만 해도 비트코인이 1억을 간다, 막 뭐 1000장을 또 뚫었다 하면서 다들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거 사야 된다. 앞으로 막 더 올라갈 거, 2억이 될 거다, 3억이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엄청나게 많았었어요. 때문에 저는 자산의 일정 퍼센트는 비트코인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사실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때문에 시장이 나빠지면, 지금처럼 이렇게 막 떨어지면은 도망가고 싶은 마음들이 막 들어요. 시장이 좋을 때만 막 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시장이 안 좋잖아요. 막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럼 쳐다보기가 싫어요. 그리고 막 잊고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막 주식이 오르고 가격이 오르고 뉴스가 막 난리 나고 막 더 오른다 막 이런 얘기가 막 여기서도 난리 나죠. 더 오른다. 이건 더 계속 오른다. 좀 잠깐 떨어졌을 때 이때 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난리가 나면 갑자기 저만 막 돈을 못 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매수를 막 하게 됩니다. 그럼 그냥 꼭대기에서 계속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패턴을 끊기로 했어요. 좋은 자산이다 라고 제가 만약 판단을 한다면, 이건 장기적으로 좋은 자산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가격이 떨어지는 시점, 즉 가격이 낮은 시점에 기계가 살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미 저는 그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매수랑 매도 버튼을 최근에 진짜 한 번도 누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계적인 투자로 수익을 내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계속 뉴스에 따라가면서 뉴스에 사고 팔고 싶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고정 댓글을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